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파이썬 예외 처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이썬 예외 처리. 자, 예외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행동, 그런 것들을 보통 예외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든가 예외 상황에 있는 행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예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외가 왜 중요하냐? 소프트웨어 공학 특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은행에서 혹은 증권사나 펀드에서 남의 돈을 조작한다거나 내 돈을 조작한다거나, 혹은 병원에서 암치료기,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성자죠. 중성자 치료기라든가, 혹은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양성자 치료기 같은 그런 치료기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적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성자 치료기나 중성자 치료기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고요. 이것이 금융권에 있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가능한 여러분이 적정한 방식으로 적정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초반에 겁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가까이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제로 실습해보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당연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을 한다? 실습할 파일을 만든다. 실습할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만드시면 되겠지만, 저는 테스트 except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자, 일단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는 보통 try except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try except 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if문, for문, while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도 이렇게 try, except 문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하려면 어떠한 문장이 예외를 발생시킬지 아닐지 의심이 되는 그런 코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드죠. 이건 되게 명확할 것 같은데, 자, 1 나누기 0을 한다고 해보죠. 자, 여러분이 그 산수에서 1 나누기 0은 말이 되는 표현식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표현식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양수를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명백하게 예외가 발생한 상황일 테니까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1 나누기 0이 예외가 발생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야, 지금부터 이 코드 예외가 발생할 거야. 할 수도 있어. 네, 그렇게 파이썬에게 넌지시 일러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때 1 나누기 0을 그 줄이 나오는 바로 윗줄 혹은 뭐 윗줄 뭐 이런 데다가 try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try가 써진 단계부터는 그 다음 줄에 들어오는 문장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파이썬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y 콜론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선 반드시 예외가 발생할 테니까 1 나누기 0을 했을 때 야, 지금부터 1 나누기 0을 했더니 예외가 발생을 했어. 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 라고 이제 파이썬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외가 났으니까,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 예외가 발생했어, 0으로 나눴어. 네, 그런 상황을 파이썬한테 잡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콜론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콜론을 써준 다음에 자, 지금 예외가 어떤 예외인지 모르겠지만 예외를 잡았어. 네, 그래서 뭔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 예외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이 쓰는 방식과 지금 제가 보여드린 형태 try 문이 try 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except 절이 왔죠. 이렇게 try 절과 except 절을 합쳐서 try except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일단 try 절이 오면 except 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모두 정리가 되면 try와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except 콜론 이렇게 써주면 파이썬은 try except 절에 오는 모든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예외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7번째 줄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예외를 잡았다라고 알려주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1 나누기 0은 명백하게 이것이 어떤 예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든 그 예외는 다 어떤 어느 정도는 범주화 돼 있어서 그 범주화된 예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은데요. 파이썬에서 범주화되어 있는 예외들은 전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클래스 형태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눴을 때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예외가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로 디비전 예외가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제로 디비전 예외가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예외가 여기서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예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외가 마구잡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9번째 줄에 이렇게 제로 디비전 예외, 그러니까 0으로 나눴을 때, 양수를 0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예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외, 그러니까 뭐 전 다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뿐만 아니라 모든 예외를 다 잡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 주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외를 그러니까 개별적인 예외를 잡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제 복합적으로 모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외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예외를 잡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예외를 잡을 때는 반드시 어떤 예외가 발생할 것인지 인지하고 그 예외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를 해주고, 예외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건지,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9번째 줄에 쓴 except 콜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거와 동일합니다. 네. except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ry except라고 단순하게 써주기만 하면 파이썬은 개발자가 어떤 예외를 잡을지 명시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명시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예외를 다 잡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모든 예외는 다 exception이라고 하는 무엇이다? 최상위 예외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아도 파이썬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예외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외를 잡아내는 건, 그러니까 모든 예외를 잡아내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이 상태에서는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명확하니까 예외를 어떤 예외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예외만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로 디비 그 5번째, 6번째 문장이 없다 그러면 제로 디비전 예외만 발생할 텐데, 만약에 5번째, 6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제로 디비전 예외가 발생하기 전에 당연히 뭔가 다른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예외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except 저를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cept, 네, 이 상태에서는 키 에러 예외가 발생하는데 키 에러 예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키 에러 예 발생.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인지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먼저 그 키 에러 예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실행되지 않고 키 에러 예외가 발생을 한 것인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except 저를, 그러니까 두 번째 키 에러를 뺐다거나 뭐 9번째하고 10번째 줄을 빼버리면 처리하지 못하는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외를 잡는 순간에 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용자한테는 어떠한 것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호출한 쪽한테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은 예외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아니 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했어? 이런 식의 질문이나 질책이 사람들한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다들 조용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예외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그 예외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 예외가 발생한 순간 그걸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반드시 바깥으로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음을 바깥으로 전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외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